좋아요. 오늘은 또 다른 챕터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06화를 다룰 건데 이번에도 나기 챕터로 그가 필사적으로 블루락에 다시 들어가려고 애쓰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직접 앉아서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디스코드 서버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306화의 시작. 헬로라는 제목의 이 챕터는 다시 한번 학교에 앉아있는 나기에게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의 반 친구들이 드디어 수업이 끝났다며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간다고 그냥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기는 그들 한가운데 앉아 우울하고 슬퍼 보입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하고 학교를 나섭니다. 그는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그냥 그들을 지나쳐 자신의 자전거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항상 이런 기분일지 그리고 이 공허한 감정을 안고 죽게 될지 생각합니다. 그는 페달을 더 세게 밟으면서 어쩌면 다시는 열정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주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서 더욱 힘을 내어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 번만이라도 다시 불타오르던 자신의 모습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블루락 시설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양해를 구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자신을 들여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카메라가 그를 감지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다시 블루락에서 싸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나기는 조금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다음날 또다시 블루락에 오는데 이번에는 텐트까지 들고 옵니다. 어쨌든 그는 문 앞에 도착해서 제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카메라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입니다. 나기는 그들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해하지만 잃을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텐트를 치고 나서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보내달라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 전에 공으로 리프팅을 시작합니다. 밤이 찾아오고 그는 자신의 말대로 작은 텐트 안에서 잠이 듭니다. 다음 날이 되고 그는 나무 위에 앉아있는 딱정벌레를 발견해 그것을 잡으려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려 합니다. 그 후 그는 직접 카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향신료를 너무 많이 넣는 바람에 맛이 형편없어집니다. 그 후 그는 참지 못하고 공을 문에다 차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그들이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는 어딘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블루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에고와 연결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진작에 이 방법을 떠올렸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생각하기 전에 그는 이사기가 가장 말 걸기 쉽다고 말하며 심지어 지금쯤이면 바로조차도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확실히 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료의 연락처로 가지만 열어보자마자 더 이상 이 계정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이 사실에 나기의 온 세상이 멈춘 듯 얼어붙고 그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마침내 카메라에서 누군가가 말을 꺼냅니다. 그것은 알리였고 나기에게 여기가 사유지라고 말합니다. 나기는 바로 위를 올려다보며 말하는 사람이 알리인지 묻습니다. 알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더 머무르면 무단 침입으로 간주되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으니 나기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나기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알리가 먼저 말을 이어가며 이제 나기는 외부인이고 더 이상 블루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기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며 마치 누군가를 죽일 듯한 얼굴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일어나기 시작하며 도대체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는 자신이 료에게 혼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라고 말했던 때를 떠올리며 그런 말을 해놓고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는 고전적인 애니메이션 악당처럼 얼굴에 손을 대고 자신이 상처받았고 한심하고 역겹다고 말하며 도대체 뭘 기대했던 건지 그들이 그냥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자문합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축구공을 바라보며 자신이 졌고 이제 끝났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나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료에게 의지해서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역겹다고 말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자신보다 앞서 있다고 자신도 그 모든 걸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공을 텐트에 엄청 세게 차버리고 그로 인해 그의 모든 짐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자신만이 뒤처졌다고 생각한 그는 문을 아주 세게 주먹으로 칩니다.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비추는데 그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자신만 변하지 않고 시간도 자신에게만 멈춰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투성이 손으로 서 있는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매우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바로 브라츠타임이 밝혀지는데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나기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나기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아마도 왜 그가 여기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어쨌든 엔딩 자막에는 절망에 빠진 나기에게 다가오는 이는 일본 축구 연맹의 회장, 그는 구원을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유혹을 제시할 것인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챕터의 제목도 번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나기로 돌아가보죠. 엔딩 자막에서는 브라츠타가 그에게 구원이나 유혹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거만한 얼굴만 봐도 그가 나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기를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하죠. 게임은 게임일 뿐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나기가 매우 위험한 길로 빠지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어쨌든 할 말이 많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료와 료가 나기를 막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선 그와 알리 둘 다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받는데 저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먼저 블루락 측에서 생존자들이 탈락한 선수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하지만 만약 료가 나기를 스스로 타단한 거라면 그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기가 블루락 여정 내내 료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기분 내킬 때마다 내팽개치고 때로는 완전히 버렸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물론 나기 스피노프 에피소드를 보면 나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료를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기가 이 시리즈 내내 해온 행동이 이기적이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사실 그게 그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블루락은 진정한 자아를 찾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나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저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료가 똑같이 행동할 때는 여러분 모두 태도를 바꾸더군요. 이건 분명히 나기가 더 큰 팬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이해할 만합니다. 저라도 치기리를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 그가 이사기를 칼로 공격한다 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그를 지지할 겁니다. 하지만 나기가 료를 더 나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료만 악당으로 몰아가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료는 이제 더 이상 나기를 돌봐주고 그의 요구만 들어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나기의 번호를 차단한 거예요. 지금 제가 나기를 험담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료가 실제로 겪어온 일이 바로 이거니까요. 항상 나기의 필요와 야망을 맞춰주면서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료가 마침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 길을 혼자 가야 한다는 걸 깨달은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알리 이야기도 해볼게요. 참고로 아마 이 주제에 대해 따로 영상을 하나 더 만들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은 그 영상의 간단한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알리가 나기에게 불필요하게 심하게 굴었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나기의 오랜 팬이었으면서 그런 태도를 보인 건 위선적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우선 알리는 나기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만 그를 칭찬해왔어요.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알리를 나기 팬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둘째로 알리와 에고의 유일한 목표는 U20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기는 예선 통과를 못했으니 이제 블루락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알리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외부인을 돌봐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알리도 나기에게 정중하게 떠나달라고 말했으니 그 정도면 충분히 친절한 거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료와 알리 둘 다 아무 이유 없이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기는 이제 블루락에 필요하지 않으니 거기 있을 이유도 없어요. 저도 나기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볼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제가 나기 안티로 낙인 찍힐 것 같아서 그냥 그 얘기는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브라티타가 나기를 위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마도 그건 나기를 위한 게 아니라 브라티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기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뭔지, 그리고 나기의 길이 여기서부터 계속 나쁜 방향으로만 흘러갈지 궁금하긴 해요. 아무튼 여러분은 브라티타가 우리 나기를 위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307화의 미리 보기가 공개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미리 보기에는 이사기가 세계 축구를 알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간다고 나와 있었어요.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선 저는 이사기가 만날 사람이 사해일 거라고 생각했었고 여전히 그게 사해일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유출 영상에서 말했듯이 만약 사해를 만나러 간다면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마드리드로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화에서는 새로운 강팀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게 스페인 출신의 뉴젠 시빌일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거예요. 이번 화는 정말 미칠 듯이 기대돼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블루락과 이런 영상들을 좋아하신다면 꼭 이 채널을 구독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구독하실 때 댓글과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알고리즘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제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